시민참여센터가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미주 한인의사협회가 정확한 건강보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무료 건강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 일원 한글학교의 한인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7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앞으로 경찰의 무력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주 하원 의원과 시장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다음 달에 치러집니다. 한인 정치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이런 투표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주 하원의원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그리고 각 지역별 시장과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11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 마감일은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까지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주 하원의원 후보를 비롯해 시의원 등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고 각 지역별 후보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선거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선거 가이드에는 유권자 등록 절차와 각 정당 지역별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양력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거 가이드는 뉴저지 한인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시민참여센터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기관들의 이 가이드 책자를 좀 갖다 놓고 선거를 할 때 좀 제대로 알고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한인 후보가 거의 전무했던 공화당에서도 한인 후보를 내세우며 한인 밀집 지역을 공략하고 있어 한인 선출직 정치인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을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조건에 맞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 또 어떤 보험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미주 한인의사협회가 건강보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료비 폭탄 피해를 막고 정확한 건강보험 정보를 위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디덕터블과 코페이 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바마케어와 각종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보험 수여 혜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미리 보험 약관을 알아두면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사협회가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확한 보험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한인들을 위해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의사협회는 뉴욕 일원 종합병원과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 보험회사들과 연계해 개인별 맞춤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보험의 코페이나 디덕터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바마케어도 지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거를 들어야 될지 자기가 또 저렴한 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보험을 드는 것이 이제 환자로서는 최고 아니에요? 또 건강 박람회에서는 혈압과 혈당 체크 등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와 폐암과 간염 등 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건강 정보 제공도 있을 예정입니다. 건강 박람회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하면 일정 연령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8일 병역 회피 근절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 보고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병무청은 특히 비자 발급 제한과 상속, 증여세의 중과세 등 강경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 일정 연령까지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연령까지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적 변경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과 현행 40세까지인 행정 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뉴욕 일원 한글 학교의 한인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7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타민족 학생들은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한국 정부의 지원도 늘었습니다. 8일 뉴욕 한국교육원이 발표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와 커네티컷, 델라웨어주의 한글 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학생 수는 9,225명으로 지난해보다 695명 감소했습니다. 학교 수는 171개에서 169개로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이 4,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치원생 2,365명, 중학생 1,412명, 고등학생 637명, 성인 433명 순이었습니다. 다만 한인 학생은 많이 감소했지만 타민족 학생 수는 지난해 642명에서 올해 7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은 학교당 평균 5,191달러로 지난해보다 467달러 늘었습니다. 올해 학교 운영비는 79만 5,223달러, 맞춤형 예산으로 8만 2천 달러가 투입돼 역대 최대의 예산 편성을 기록했습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전국에서 한글 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며 출생률 정체와 이민 감소 등 인구 통계학적인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재외동포 한글 학교 예산은 늘리고 있는 만큼 학생 1인당 돌아가는 예산은 더욱 많아진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연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권자들 중 대부분은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 이미 충족됐거나 연말까지 충족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연준이 8일 지난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최근의 경제활동과 물가의 경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이 미칠 영향이 작거나 일시적이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위원들은 통화 정책 강화를 위한 조건이 이미 충족됐거나 연말까지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연준은 지난번 정례회의가 끝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고 향후 금리 인상 여부 판단 과정에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 지표, 물가 상승 전망, 금융시장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연준의 정례회의는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만약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올해 남은 두 번의 연준 정례회의 중 10월보다는 12월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비즈니스협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민간기업의 부담은 연간 157억 달러나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계 대표단체인 뉴욕주 비즈니스협의회는 7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민간기업의 부담이 연간 157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의 인건비가 현재보다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뉴욕주 전체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사업체들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세금 혜택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오모 주지사의 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뉴욕주는 2021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합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도 증가해 뉴욕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논란이 되면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앞으로 경찰의 무력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8일 퀸즈의 경찰 아카데미에서 열린 750명의 신임 경관 선서식에 윌리엄 브렌튼 시경국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선서식에서 지난 수년간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폭력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다며 뉴욕시 경찰은 앞으로 최소한의 무력 사용으로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법을 훈련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시경 소속 경관이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무력을 사용한 영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서식에 참석한 조셉 지아칼론 존 제이 칼리지 교수는 경찰들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직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현재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비공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위치가 대부분 노출돼서 단속에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현재 설치된 30대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비공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카메라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카메라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국장은 7일 열린 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감춰진 카메라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시 교통국은 현재 감시 카메라가 운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로등과 표지판, 또 뉴욕시경이 관리하는 범죄 감시 카메라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차로에는 가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놨지만 운전자들은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등 감시 단속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 카메라에 적발돼 발부되는 위반 티켓 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1993년의 경우는 하루 평균 31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지만 2014년에는 하루 평균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들의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9시간에서 9시간 30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7시간도 못 잔다고 하는데요. 성장기의 수면 부족은 비만과 학습 장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수면 저널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하루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9시간에서 9시간 30분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7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면 저널은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청소년 3,342명의 수면 시간과 음식 섭취, 운동과 TV 시청 시간, 이에 따른 키와 몸무게 변동 추이와 체질량 지수 등을 조사한 결과 수면 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성장 저해나 감정 장애로 인한 학업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나 상위권 대학 입학자들이 대부분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이른 등교 시간이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최근 발표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5개 중 4곳은 수학과 학술협회 권장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의 평균 수업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59분이었고 중학교는 오전 8시 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임금 차별금지법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하는 남녀가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남녀 공정임금법인데요. 급여의 계층화나 성별 간 격차를 해소해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임금을 차별당하는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남녀 공정임금법 SB 358에 서명했습니다. This is really a big day, important. The inequities that have plagued our state and have burdened women for forever are slowly being resolved with this kind of bill. 이에 따라 여성들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다면 이 차별이 성별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에 따른 것임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고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묻는 것에 대해 회사가 해고 등의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한나 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내 풀타임 근로자의 여성 임금 평균이 남성의 84%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이후 추진된 것입니다. Women's work remains stubbornly undervalued, plagued by a wage gap that has budged very, very little in recent years, even in what we think of as an enlightened age. This measure is about fairness, economic opportunity. It's about creating an equally secure future for all Californians, and has been pointed out, it's about time. 잭슨 상원의원은 더 나아가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이 다른 주의 본보기가 되길 바라며 전국의 급여 계층화와 양성 간 급여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남녀 공정임금법은 그동안 성별로 인해 임금 차별을 받았던 여성들의 서러움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녀 동등 임금 옹호 수단을 갖춘 주로 탄생시킬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연말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할로윈데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캔디 구입에 아이들 커스튬 마련까지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요. 올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펌킨 가격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10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할로윈데이. 집집마다 할로윈 장식이 꾸며지고 코스튬 가게는 공주 옷을 사러 온 꼬마 손님들로 붐빕니다. 마켓엔 각종 캔디도 즐비하게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입할 게 많은 시기인 만큼 지출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금융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할로윈 기간에 한 가정당 평균 $150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not enough to buy a bag of candy and answer the door. It's become a much bigger deal. 게다가 올해는 호박의 주 생산지인 일리노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박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가격은 21% 넘게 치솟았습니다. 연말 시즌에 많이 소비되는 호박 통조림 가격까지 크게 올라 할로윈 지출 부담은 예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캔디를 살 때 대형 포장지에 들어있는 종합 캔디 세트보단 낱개로 구입하면 $3 이상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또 펌킨 패치에서 호박을 구매하기보다 인근 마켓에서 중간 사이즈의 호박을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참여하는 갈대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자는 취지인데요. 최근 들어 국왕의 왕비 간택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자리한 스와질랜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면적에 인구 110만의 작은 나라로 전 세계 몇 안 남은 왕정 국가입니다.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반의 초원. 가슴을 드러내고 전통 복장을 한 젊은 여성들이 흥겨운 행진을 벌입니다. 왕궁에 도착해 정성스레 다듬은 갈대를 바치고 국왕 앞에서 열정적인 춤을 추는 것으로 축제는 절정에 달합니다.
Very nice here. We dancing when we meet friends. I've got 4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194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가 최대 행사인 갈대축제. 여성의 순결을 찬양하는 축제로 미혼의 수천여만 참가할 수 있는데 올해는 무려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의 순결이 특히 강조되는 건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왕실의 설명입니다. Our parents and the community can observe our bodies and look at if we are taking care of ourselves, if we are living chaste and pure lives. 그런데 최근 들어 축제의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왕 음스와티 3세가 10여 년 전부터 갈대축제에서 미모의 10대 소녀를 골라 새로운 왕비로 삼아온 탓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왕은 벌써 15명의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There is polygamy. There's also people who are married in the Western style. There are no laws in this country which actually say that everyone must live in this way. It's a choice of individual. 하지만 반대자들은 전통 축제가 국왕의 욕심을 채우는 행사로 변질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Not just a cultural celebration, but also only a pawn from Swati and his elite. 이런 논란에도 축제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스와질랜드 국민의 70%가 하루 $1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왕이나 왕족의 눈에 들어 결혼하게 되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anyone comes and offers money to them, why they would actually want to take any opportunity. 에이즈 예방을 강조해온 왕실은 순결을 지키는 여성들에게 매월 2만 원씩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내놨지만 이 또한 국왕의 욕심 때문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공직 채용 설명회가 오늘 13일 오후 8시 뉴욕대 킴멜 글로벌 센터와 14일 오후 5시 컬럼비아대에서 열립니다. 설명회는 공직에 대한 소개,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 시민권자 채용 등과 응시 자격 상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또 15일 보스턴대, 16일 하버드대와 조지타운대, 조지 워싱턴대와 에모리대, 조지아텍 등 4곳에서 진행됩니다. 모마 PS1이 오는 11일부터 내년 10월 15일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내년 모마 PS1의 40주년을 기념하고 뉴욕시의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모마 PS1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분관으로 현대 예술품 전시와 다양한 페스티벌을 열며 젊은 아티스트들의 주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임을 증명하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웹사이트에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함께 업로드할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만약 뉴욕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이 불만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고 웹사이트에 간단한 인적사항과 불만 내용을 기재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2016-17학년도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 입학 전형을 발표하고 각 지역 초등학교와 학군 사무실에 온라인 안내 책자를 비치했습니다. 대상은 2008년 출생자부터 내년 가을 킨더가튼 입학을 앞둔 2011년 출생자입니다. 학부모 대상 설명회는 보로별로 마련되며 퀸즈는 2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포레스트힐 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최대의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이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전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먹기에만 급급했던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이 무리수를 두다 보니 속임수로 변했고 결국 자충수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은 950만 대를 리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됐습니다.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폭스바겐 그룹은 18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5배에 가까운 870억 달러의 폭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용은
폭스바겐 전체 그룹 순이익의 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려다 된서리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이런 약 1000만 대를 팔아먹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금이나 벌금 등을 계산해 볼 때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이는 큰 오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 고도에 계산된 전략이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나 10년이 넘게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면서 소비자를 오롱한 대가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니콜레이는 수리비와 배상금, 벌금 등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계속되어 왔지만은 폭스바겐처럼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디젤 차량을 매연 없는 클린 디젤 차량이라고 속여왔던 사례는 처음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독일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독일인들의 도덕성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비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됐습니다. 이 발등은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그릇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2조 1000억 달러를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봐야 좀 실감이 갈 것 같은데요. 2,450조 원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조세 피난처에 빼돌려서 못 걷어들인 세금이 미국의 법인 세율이 35%니까 6,200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723조 원입니다. 순수 세금 액수만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2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4,680억 달러인데 이 돈을 걷어들이면 재정 적자를 빼고도 약 2천억 달러가 남는 금액입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로 허덕이며 정부가 파산 안 하네 하면서 곤경에 처해 있는데 미국의 대기업들은 세금 안 내라고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렸던 것입니다. 조사 대상에서 밝혀진 기업이 358개의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냐 하면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전화기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애플, 미국 최고의 가전제품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로닉,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평소 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넘어 존경까지 받던 기업들입니다. 기업의 윤리를 외치고 도덕을 외치면서 앞으로는 기분이 후원이니 하는 천사 기업을 흉내내면서 뒤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 대부분 기업이 외치는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